저는 20살에 남편을 만나 6개월을 연애하다 30살인 남편과 결혼을 했습니다. 연애 기간이 짧아서 그런지 남편과 저는 신혼을 연애하듯이 1년을 아주 행복하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저에게 어렵게 말을 꺼내더군요. 우리가 아무래도 아버지랑 누나랑 같이 살아야 할 것 같다 말하는데 저는 너무 뜻밖의 얘기를 들어서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우리 방도 하나고 그것도 2분이나 어떻게 이 좁은 곳에서 다 같이 살 수 있겠냐고요. 그랬더니 사실대로 말을 하더군요. 아버님이 친구분 보증을 섰는데 액수가 너무 많아서 누나가 결혼할 때 쓰려고 적금해 놓은 거랑 집 팔고 그나마 자그마한 땅이 있었는데 그것까지 헐값에 다 팔아서 빚을 갚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2분 다 갈 곳이 없어지자 남편이 당분간만 같이 살기를 바라는데 이런 상황에서 안 된다고 할 수 없어서 시누이와 아버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단둘이 살다가 가부장적인 67살인 시아버지와 남편과 나이 차이가 꽤 나는 40살의 나이 많은 시누이를 모시고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더군요. 같이 살면서 힘든 부분은 밥 때문이었습니다. 그동안은 시누이가 아버님과 살면서 다 챙겨드렸는데 며느리 제가 있으니까 하루아침에 모든 것에 손을 떼버리더군요. 저희 둘의 하루는 아침을 가볍게 먹거나 가끔은 굶기도 했는데 아침을 꼭 드시는 아버님 때문에 아침이 엄청 분주하게 되었습니다. 입이 짧으신 아버님은 2번 올라온 국은 절대 드시지 않고 반찬은 3-4번 올라오면 젓가락으로 아예 밀쳐내시는 분이라 아침마다 새로운 밥과 국과 그리고 몇 가지 반찬까지 해서 밥상을 차려야 했으며 빨래며 청소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바뀐 제 생활은 엉망이었습니다. 제일 큰 문제는 방이 하나여서 어쩔 수 없이 저와 시누이가 같이 방을 쓰게 되었고 아버님과 남편은 거실을 쓰게 되었죠. 1년에 3-4번 정도 시누이를 보다 이렇게 매일 시누이와 잠까지 자다 보니 불편함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더군요. 그동안 몰랐던 시누이의 사생활도 알고 싶지 않아도 자연스레 알게 되었고 잠을 자고 있으면 제가 자는 줄 아는지 전화통화를 하는데 왜 그렇게 남자가 많은지 번갈아 가면서 통화를 하는 거예요. 아직 노처녀라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 신경 쓰지 않으려고 하면서도 저도 모르게 귀를 쫑긋 세우게 되더군요. 그렇게 6달을 힘들게 한 방에서 생활을 하다 신랑은 도저히 안 되겠던지 대출을 받아 이사를 하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조금 무리를 해서 방 3칸짜리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각자 방이 생겨 더 이상 시누이의 연애사는 엿들을 수 없었어요. 하루하루 별일 없이 그렇게 지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버님께서 또 한 번의 사고를 치셨고 아버님은 그 충격으로 쓰러지셨어요. 신랑도 아버님께 너무 실망을 하고 무엇보다 이번에는 도저히 막아볼 수도 없는 사고를 치셔서 남편은 그 빚을 모조리 떠안아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을 집으로 모실 수 없었던 저희는 요양원에 모시게 되었고 조금 작은 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갑자기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저는 엄청난 빚을 남기시고 가신 아버님이라 그런지 슬프지도 않더군요. 그렇게 저랑 남편은 벌어서 빚 갚는 데 올인하면서 살고 있었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1년이 지나자 시누이가 결혼을 하겠다고 남자를 데려온 거예요. 남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남자분 인상이 너무 좋아서 좋다고 했는데 얼마 후 헤어졌다면서 한참 후 또 다른 남자를 데리고 집으로 온 겁니다. 이번에도 그리 나쁘지 않아서 찬성하면서도 그래도 만난 지 얼마 안 되었으니까 조금 더 사귀어보고 결혼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는데 만난 지 2달 만에 덜컥 동거를 시작해버리더군요. 남편도 나이 많은 누나이다 보니 어떻게 할 수가 없던지 그냥 내버려 두더군요. 그렇게 해서 누나가 분가를 하고 우리 둘만 살게 되었는데 어느 날 퇴근해서 보니 형님이 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말도 없이 왔냐고 물었더니 시누이 하는 말이 다시 들어와서 살아도 되냐고 하더군요. 너무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남편도 퇴근하자마자 큰 캐리어랑 누나가 있는 것을 보고 놀라더군요. 남편은 일단 밥을 먹으면서 얘기를 했죠. 남편이 먼저 얘기를 시작했어요. 누나, 내가 동생이라서 그동안 말은 안 했는데 지금 이게 몇 번째야. 우리가 전에도 말했지? 사람은 좋아 보이지만 더 만나보라고. 우리랑 사는 게 불편해서 살 곳 찾아 나가는 거야? 라고 강하게 나가는데 살짝 불안했어요. 그런데 누나는 대답 대신 눈물을 보여서 저희를 당황케 했습니다. 누나가 이렇게 나오니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었던지 알아서 해. 미선이랑 누나 들어오는 거 찬성했으니까.
하고 일어나 나가버리더라고요. 한참을 밖에서 있다 들어온 남편은 누나에게 한 소리 더 하더군요. 앞으로 이젠 우리 집에 남자 데려올 땐 정말 이 사람 아니면 안 되겠다 싶은 사람 데리고 와. 미선이 보기도 그렇고 좀 그렇잖아? 안 그래? 하면서 일단 함께 사는 걸로 결정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늘 늦게까지 퍼질러 자던 신우이가 갑자기 웬일로 아침을 준비해 놓은 거예요. 안 하던 짓을 하는 걸 보고 놀라서 남편도 그렇고 저도 찜찜한 마음으로 맛있게 먹고 기분 좋게 출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퇴근을 해서 보니 또 밥을 해놓은 거예요. 뭔가 있구나 싶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번엔 대형 사고를 치려고 하더군요. 세상에 며칠 전에 사귄 남자를 저희 집에서 살면 안 되겠냐고 하는 거예요. 남편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누나, 이젠 그냥 나가서 동거를 하든 결혼을 하든 맘대로 살아. 더 이상 누나 인생 간섭 안 할 테니까 내가 누나 부모야 뭐야. 왜 이래 정말. 화가 잔뜩 난 남편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고 누나는 그런 동생 다리를 붙잡고 애원을 하는 겁니다. 이번이 마지막이야. 이 사람 놓치고 싶지 않아. 단지 집이 없어서 그렇지 좋은 사람이야. 하면서 잠깐만 같이 살게 해달라는 거예요. 저는 그동안 시누이 연애사나 저희 집에 사는 것에 대해서 한마디 말도 안 했지만 이번만은 안 되겠다 싶어 한마디 했습니다. 형님,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남편이 좋다고 해도 저는 싫어요. 그분을 모시고 오는 거 남편이 찬성하면 저는 차라리 남편과 이혼할게요. 라고 말하자 시누이 눈빛이 돌변하더니 그게 그렇게 힘들어? 내가 살림해준다잖아. 잠깐 잠만 자고 나가는데 뭐가 힘들다고 그래. 오히려 저에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정말 답 안 나오는 시누이구나 싶어 신랑한테 한마디 날렸습니다. 자기가 알아서 하고 나는 더 이상 할 말 없어. 자기가 결정해. 저는 그 말을 하고 들어와 버렸고 밖에서는 남편과 시누이랑 다툼을 하더군요. 결국 시누이는 저희 집에서 나갔고 그렇게 몇 년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시누이가 남자를 데리고 집으로 인사를 왔더군요. 그것도 갓난아이를 데리고 말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전에 만났던 남자는 헤어지고 그분을 만나서 아이를 낳고 살고 있었다고 해요. 신랑은 늘 걱정이었던 누나가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으니까 엄청 좋아하더군요. 더군다나 조카까지 생겨서 그런지 엄청 행복해 보였어요. 그렇게 신랑에게 형이자 부모 같은 매형이 생기고 너무 좋아라 했는데 그 행복도 잠깐이었습니다. 매형이 간암 말기에 걸렸다면서 시누이가 집에 와서 대성통곡을 하고 갔는데 얼마 지나 주말에 또 집에 온 거예요. 그런데 시누이 모습은 아픈 남편이 있는 여자같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꾸미고 왔더라고요. 그러더니 약속이 있다면서 조카를 저희에게 잠깐만 맡아달라고 하더군요. 금방 다녀온다 하고선 다음날 들어왔습니다. 시누이의 그런 행동을 보고 이건 뭐지 했어요. 설마 남편이 병원에 누워있는데 생각하면서 찜찜한 기분이 들었지만 아니겠지 하고 털어버렸죠.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여자의 촉을 떠나서 누가 봐도 알겠더라고요. 남편이 오늘 내일 하는데 시누이 얼굴은 연애라도 하는 사람처럼 너무 밝은 거예요. 하루는 평일인데도 조카를 또 맡기러 왔더군요. 형님, 평일에는 애 못 봐줘요. 내일 출근도 해야 하고 하니까 형님이 볼 일 있으면 내일 보세요. 했더니 잠깐만 볼일 보고 올 거야. 하더니 애를 툭 던져두고 가버리는 겁니다. 퇴근한 남편도 얘기를 듣고 어이가 없던지 잠도 자지 않고 올 때까지 기다렸는데 아침이 되어도 오질 않는 겁니다. 저는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 남편 보고 알아서 하라고 하고 그냥 출근해버렸네요. 퇴근해서 보니 아직도 누나는 오지 않았고 신랑은 조카를 데리고 어쩔 줄을 몰라 하더군요. 시누이한테 전화를 해도 전화는 꺼져 있고 하다 이젠 조카까지 떠안게 되었지요. 신랑은 회사에 휴가를 내고 조카를 보게 되었고 마냥 누나를 기다리고만 있을 수 없던 남편은 어린이집을 알아보고 나서야 출근을 하더군요. 제가 아이를 좋아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제가 아이를 늦게 가지려 한 것은 어느 정도 빚을 갚고 조금은 안정된 가정에서 아이를 가지려고 했는데 뜻밖의 내 자식도 아닌 조카를 키우려 하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 지쳐가다 보니 싸움이 많아지게 되더군요. 결국 친정에서도 알게 되었고 친정에선 너 미쳤어? 절대 안 돼. 이혼을 시켰으면 시켰지? 조카 못 키운다. 엄마가 그동안 시댁 문제 다 이해하면서 기다렸는데 이건 아니야. 아빠 하시면 난리나. 이사방 보고 정리하라고 해. 친정엄마는 난리가 났고 저는 중간에서 미쳐버릴 것만 같더군요. 그런데 갑자기 시누이가 집에 온 거예요. 남편은 누나를 보자마자 손을 올리려 하더군요.
진짜 네가 사람이야? 뭐 하자는 거야? 이젠 하다 조카까지야? 이럴 거면 애를 낳지 말던가. 네가 엄마야? 하면서 막말을 하더군요. 순한 남편이 참았던 화가 터진 거예요. 신우이는 무릎을 꿇고 빌더군요. 미안해. 다신 그러지 않을게. 미안하다. 미안해. 계속 미안하다며 빌고 있으니 아이도 그걸 보고 울고 신랑도 더는 말을 않더군요.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형님, 오늘은 늦었으니 오늘은 주무시고 내일 당장 우리 집에서 나가주세요.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다신 저희 집에 오지 마세요. 저는 이번이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살 거고 또다시 이런 일이 있으면 동생분이랑 이혼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친정도 다 알게 되었고 더 이상은 안 되니 그렇게 아세요. 하고 문을 닫고 들어가 버렸어요. 다음날 일어나 보니 신우이가 나가고 없더군요. 그렇게 또 신우이는 소식이 없었는데 고모부님이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고 갔다가 신우이 소식을 들을 수 있었어요. 지금은 신우이가 아이를 혼자 키우다가 고모부님이 돌아가시자마자 동거를 해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고모부님이 병실에 누워 계실 때부터 만난 남자와 살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동안 고모부님이 돌아가시기만을 기다렸던 것은 아닌가 싶더라고요.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 신우이 술 먹고 한다는 소리가 솔직히 아이가 누구 아이인지도 모르겠다고 하더군요. 정말 대단한 여자구나 싶었습니다. 짬짬이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또 헤어지고 이 남자 저 남자 번갈아 가면서 살고 있다고 하네요. 그 얘기 듣고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고 연락도 안 하고 지냅니다. 저희는 그렇게 시간이 지나 친정 부모님 도움을 받아 신랑이 사업을 시작하였는데 다행히 잘 되어서 빚 거의 다 갚고 조금 남았으며 늦은 나이인 37살에 아이 하나 낳아서 잘 살고 있습니다. 저도 아이를 키워서 그런지 가끔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남편과 한 핏줄에 한 배에서 태어났는데 어쩜 이렇게 남매가 다른지 아직까지도 이해가 가지 않네요. 저희는 어느 정도 생활이 안정이 되어가고 있어요. 남편은 최고의 아빠이자 남편이 되려고 엄청 노력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가끔 신우이 얘기를 하면 더 이상 누나 없다고 생각한다고 하더군요. 마음이 여리고 정도 많은 남편인데 그 속이 어떨지 생각하니 짠합니다. 이제는 신우이가 제발 정신 차리고 잘 살길 바랄 뿐입니다.